저희 거 티 많이 나나요? 네, 다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트윈즈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설례찬입니다. 네, 오늘 저는 나는 퇴근 후 CEO가 된다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볼 텐데요. 점프 괜찮나요? 네. 이 정도 다들 뛰시잖아요. 네. 시드니 가면 이 정도 다 뛰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 이번에 발리 꼭 다들 달성을 하셔서 이런 멋진 샷을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 CEO가 됐잖아요. 근데 퇴근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네, 퇴근 전에는 저는 기술자로 7년 동안 타일 시공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 표정 행복해 보여요? 어두워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네,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 진짜 행복하게 일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저 일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저는 사무직에 이렇게 앉아서 어떤 뭐 컴퓨터를 작업하는 것보다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 것들을 저는 더 즐거워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저도 무역회사를 취직을 했었을 때 첫 받은 월급이 199만 원, 굉장히 작죠. 근데 이것보다도 네. 199만 원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사실 어떤 그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과장까지 가는데 어차피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8년 후에 전주에서 제가 30대 중반 되면 이 정도 월급이면 내가 결혼 생활도 절대 못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와닿아서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타일 기술을 선택을 했고요. 제가 이 7년 동안 하면서 저는 딱 3년 안에 기술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어떤 명확한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3년 안에는 엄청 많은 그 경험들도 있었고 엄청 많은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3년 안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꼭 달성을 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이런 타일 시공을 했었던 것 같고, 제가 했었던 일은 여기 정확히 보시면 이제 제주도의 뭐 카페나 이런 것들 위주로, 그리고 독채 펜션 이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확실히 있었어요. 대부분 그 상가 들어가면 이렇게 200에 600 사이즈로 된 그 타일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저는 매번 현장이 새로웠던 이유는 매일 다른 타일을 매일같이 다른 타일들을 시공을 했고 사이즈가 매번 달랐어요. 그리고 현장 규모도 어떤 그 아파트 딱 들어가면 아파트 사이즈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는 매번 다른 환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요즘에 유명한 펜션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시공할 때마다 이런 펜션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지금 저의 그 제주도 팀은 아직까지 이 타일 시공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타일 시공할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불안감이 오더라고요. 내가 다음날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한 달 후에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다쳤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 얼굴에 그 타일이 팍 튀겨가지고 좀만 옆으로 갔었으면 사실 눈에 맞았을 건데 운이 좋게도 이마에 맞아서 한 2주 동안 일을 쉬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현실 점검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제가 타일만 했던 게 아니라 타일 하면서 제가 5시 퇴근하면 이제 6시 비행기를 끊어요. 그래서 동대문 날아가면 이제 옷가게들이 이제 그때 사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녁 시장에 가서 옷들을 다 사입을 하고 그 새벽에 다시 넘어와서 아침에 출근했던 그런 것들을 한 6개월 정도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단순히 600만 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좀 더 쓰면서 뭔가 이걸 1000만 원, 뭐 막 1500만 원 이렇게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지만 제 몸은 점점 악화됐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저희 누나들에게 이 비즈니스를 전달받았어요. 근데 저희 둘째 누나는 처음에 피부가 좋아져서 이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면서 인생이 좀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희 첫째 누나가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저희 첫째 누나는 거의 12시간씩
일을 매번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오고 이런 패턴들을 많은 세월 동안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열정 있는 사람이 선택한 일이 무엇일까? 저는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전달받고 누나들이 전달을 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스스로 검토했던 기간이 한 2달 정도 됐지만 그 2달 안에 제가 계속 꾸준히 2달 동안 검토한 게 아니라 한 달 반을 검토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한 개의 영상을 보고 노동소득과 권리소득이 조금 이해되는 순간 아, 내가 시간을 여기에 쓰면 내 인생이 조금은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삼남매가 왜 이렇게 사이가 좋냐고. 예.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저희 첫째 누나는 검도 유단자고요. 예. 그리고 저희 둘째 누나는 태권도 유단자예요. 예. 그래서 사이가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뭔가 사이좋게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남매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렇게 뭔가 사이가 좋은 관계에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제가 가치 있게 바라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비즈니스를 검토하고 제가 처음에 이제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행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강의를 듣고 이제 그 제주도 시장에서 어떤 스폰서님들과 어떤 미팅을 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제가 했었던 건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 근데 저희가 나갈 때 어떤 거 들고 나가요? 네? 데몬 도구. 네. 그러면 데몬 도구를 들고 나가려면 데몬 가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장님들, 여기 초기 사업자 사장님들도 있을 거고, 지금 비즈니스를 잘 전개하신 사장님들도 계실 텐데, 데몬 가방을 혹시 앞으로 들고 가세요? 아니면 뒤로 들고 가세요? 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이 글자가 커 보였는지 제가 뒤로 들고 다녔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근데 제가 뉴스킨 데몬스트레이션 하러 가는 자리에 이 가방을 이렇게 거꾸로 돌려서 매일같이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뭔가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고 남이 나를 바라봤었을 때 저 사람 뉴스킨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뭔가 그 편견에 뭔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뒤로 돌렸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뉴스킨이 더 커 보일까? 어떻게 하면 저게 노출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분양 사무소를 한번 들어갔는데 이 가방 때문에 저한테 뉴스킨 하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뉴스킨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바디바가 구매가 됐어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가방이 없었더라면 아니면 제가 거꾸로 뒤로 들고 들어갔었더라면 아마 그런 경험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이 제품들을 경험을 하면서 와, 이런 제품이면 누구나에게 소개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제품이면 누구나 만족할 만한 아이템이다라는 확신들을 조금씩 쌓으면서 이제는 앞으로 들고 다닌다. 혹시 뒤로 들어본 경험 있으신 사장님 계실까요? 손이 너무 많이 올라오실까요? 네, 내려주시고요. 네. 그러면 사장님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가 영업일 것 같아요? 사업일 것 같아요? 사업. 저는 영업도 맞고 사업도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영업이라는 어떤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한테는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너 지금 나한테 영업하냐?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가 아니라 임나희 사장님처럼 그렇게 뭔가 강력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판매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네 피부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돌려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제가 영업인 부분을 인정을 하고 나서는 나 영업하고 있어 이거 한번 사서 써봐. 근데 이 제품을 썼었을 때 네가 변화될 부분들 그리고 네가 제품을 구매해서 쓰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줄게 라고 그런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게 뭔가 영업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부끄러웠고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인정을 하면서 지금 영업과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영업을 계속해서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 비즈니스를 선택할 사람들이 여기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업에 어떤 내가 열심히 하는 구간들이 1년, 2년, 3년이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내가 사업가답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업 없이 사업을 저는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장님들도 인정을 하고 뭔가 내가 영업을 열심히 해서 처음에는 무조건 어떤 매니아를 구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뉴스킨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부정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나요? 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거 그렇다 카더라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편의점, 고깃집, 서빙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부정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서 이 일 한다고 했었을 때 부정 절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해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한들 네 인생이 바뀌지 않을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응원을 해줄 거예요. 그래, 체력은 좀 딸리겠지만 네가 투잡으로 열심히 해봐. 근데 이 뉴스킨 한다고 하면 내가 괜히 성공할 것 같아서 이런 마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검토를 했다라고 하면 주변에 치우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을 잡고 저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 좀 공감이 많이 되시나요? 네. 네. 이 영상 하나 열심히 하고 알았지? 보겠습니다. 모르는 건 물어보고 안 되는 거는 계속 해봐. 지금 실수해도 돼. 지금 잘 안 돼도 돼. 지금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너네들이 손흥민처럼 국가대표가 되고 프로에 갔을 때 그게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지금 너네한테 완벽하게 모든 걸 바라지 않아. 너네 실수해도 되고 하지만 그걸 잘하기 위해서 자꾸 애를 쓰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알았지? 네,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차두리 선수가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런 멋진 말을 해줬는데, 저도 비즈니스를 처음에 선택을 했었을 때 이 배움에 엄청 많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뭐 남들이 정해주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한 뭐 2달에서 3달 이런 그 연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을 혹시 100만 원 벌려고 선택하신 사장님 계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없으세요? 그러면 얼마 벌고 싶어서 이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월천. 월 1,000, 월 1억 이런 각자만의 목표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이 배움이 없다라고 하면 절대 그 돈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초기 사업자 때 시스템 안에 어떤 뭐 복제 미팅이며 벨로시티며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진짜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배워야 그 배운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제주도에 튀어나가서 현장에서 막 활동을 하고 할 텐데, 이런 배움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고. 근데 잘하지 않아도 된대요. 투잡일 때 저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하는 거에 의의를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완벽을 추구를 하면 그게 가장 큰 적이라고 조기철 스폰서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완벽하려고 하시는 분들 여기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벽은 없습니다, 비즈니스 안에서. 그래서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깨져봐야 그 완벽이 저는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비즈니스 하면서 이 배움을 그냥 나 이거 배웠어가 아니라 이거를 누군가에게 가르칠 정도로 배움을 계속해서 지속한다라고 하면 사장님들이 원하는 그 소득을 저는 무조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들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 1명이 좋으세요? 100명이 좋으세요? 100명. 네, 100명 좋잖아요. 네, 말은 좋아요. 100명. 근데 내가 100명이라는 파트너가 나에게 왔었을 때 그걸 담아낼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다음날 눈을 감고 떴는데 100명의 파트너가 생겨버린 거야. 네. 갑자기 막 엄청 많은 파트너가 생겼어. 근데 다들 행복해 보이세요. 네.
근데 100명이 만약에 왔어. 그래서 막 이런 부분도 스폰서링 해달라고 하고 저런 부분도 스폰서링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100명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100명이 오기 전에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시스템에 참여를 하면서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시스템 참여했는데 단 한 명의 파트너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6개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그 시스템 안에 플러그인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어느 기점이 넘어가니까 한 명이 아니라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명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진짜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서 이거를 그냥 참여자가 아니라 운영진으로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100명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스템에 그냥 당연하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뭔가 주체로 뭔가 내가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 한번 볼게요. 발음 연습 그리고 덕백 연습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1시간에서 2시간 진짜 연습실에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라도 안 하면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걸 못 잡을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네, 그 진서연 배우 독전 그 영화 아시죠? 굉장히 그 연기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진서연 배우가 12년 동안 거의 무명의 활동을 많이 했었대요. 근데 매일같이 자기가 독백 연습도 하고 리딩 연습도 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 그 독전이라는 영화에 찬스가 왔었을 때 그걸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내 본인의 하루 루틴이 명확하게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계세요? 네. 이 하루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그 어떤 찬스가 왔었을 때 이걸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투잡하면서 너무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하루 루틴이 만약에 무너졌다라고 하면 투잡에서 전업까지 할 수 없었을 건데 투잡을 하면서도 제가 6시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6시에 미라클 모닝을 해야지만 내가 비즈니스 안에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6시에 일어나는 부분에 어떤 루틴을 많이 잡아갔고 그리고 5시에 끝나면 씻고 6시, 7시쯤에 저녁을 먹고 그 이후로는 거의 7시에서 뭐 뒷시간은 이제 시스템 시간 그리고 시스템이 끝나고 나가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아니면 줌을 통해서 사람들을 컨택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비즈니스 하면서 내 이 하루 루틴이 있어야 어떤 찬스가 왔었을 때 저는 비즈니스 안에서 이런 준비가 안 되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 왔었을 때 그걸 잡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 왔어. 근데 어떤 소득적인 부분을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부분을 못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 놓치는 거예요. 예. 이제 스폰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부분 한번 해주세요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런 준비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뭔가 스폰서 사장님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이제 줌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설혜서 사장님한테 저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 부분을 빨리 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 시간이 좀 더 자유롭게 컨택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더 많은 성장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첫 소득 미팅 때 아직도 기억나요. 티셔츠가 다 젖었어요. 예. 제가 너무 당황하고 못하고 하다 보니까 티셔츠가 다 젖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본인의 패턴을 만들어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이 부분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방어기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방어기제가 이런 거래요. 네, 불안이나 위협을 통제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방어기제가 저는 성숙한 리더가 팀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그 딱 초기 사업자 때 들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려움이 왔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출장을 갔어.
그러면 그 부산에서 출장이 취소가 되면 뉴스킨이 잘못한 거예요? 그 출장 취소된 게 잘못된 거예요? 네. 출장이 취소된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뉴스킨을 다시 재인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상황이 안 좋으면 그 상황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뉴스킨의 어떤 탓을 돌리는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리고 제가 방어 기제를 잘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태어나서 잠수를 타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탈 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잠수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동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터널에 들어간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법을 몰라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구간이 있을 거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뭔가 연락 두절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터널에 들어가거나 동굴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계속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성장이 절대 없고 그런 파트너가 100% 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힘들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현장에 나오는 연습,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이랑 어떤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미팅을 통해서 그런 극복하는 힘들이 생겨야 나중에 파트너가 어려운 구간에 그걸 조언해 줄 수 있는 스폰서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그냥 단순히 본인만 잘 되고자 해서 온 게 아니라 나만의 팀을 만들고자 왔으면 이 성숙한 방어 기제가 저는 뉴스킨 안에서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떤 좀 성숙하게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냥 아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성숙하게 비즈니스를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일같이 이병헌 그 아저씨와 그 이봉주 아저씨가 비교가 되는데 너무 그 안 좋은 사진들을 많이 써서 제가 좀 잘 나온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봉주 아저씨 그리고 중간에는 그 타이거 우즈 그리고 커리 이 세 명이 각 분야에서 탑 랭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능력치도 있었겠지만 많이 했던 게 이 사람들의 어떤 역량을 키운 거거든요. 커리도 지금 뭐 눈 감고도 3점슛을 너무 잘 쏘잖아요. 근데 매번 훈련장에 나가서 5,000번 이상의 3점슛을 쏘고 들어가는 게 본인의 루틴이래요. 루틴. 그러면 사장님들이 진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루틴들을 가져가고 계시는지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몬을 굉장히 못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뱉는 말을 이제 저희는 사무실이 잠실 세내에 좁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제가 대몬하는 소리가 거기 다 들려요. 그래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대몬을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형제 파트너나 그 스폰서 사장님들의 어떤 후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제가 파트너가 생기고 파트너도 저랑 똑같이 복제를 하더라고요. 절대 자기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데몬을 너무 못했지만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니 지금은 데몬의 어떤 자신감도 있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남자여서 굉장히 무뚝뚝하고 내성적인 그런 성향이었는데 이런 데몬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이 어떤 유머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말을 해줬었을 때 이 사람이 좀 더 재밌게 이 데몬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사실 데몬뿐만 아니라 저는 어떤 그 소득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STP 이런 사업 설명도 내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태혁 사장님이 사업 설명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잘하는 이유는 그냥 많이 한 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본인만의 어떤 그 능력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뛰어야 이런 능력치가 저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처음에 데몬을 진짜 못했었을 때는 그냥 참여자였어요. 매일같이 벨로시티나 복제 미팅 들어와서 그 데몬 어떤 스크립트를 필사를 하기도 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했었던 그 구간들이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또 운영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운영진을 할 줄 몰랐었거든요. 데몬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운영진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들도 단순히 내가 참여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운영진으로 오셔야 팀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참여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운영진까지 오셔서 이 트윈즈 그룹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또 잘하는 부분들, 강점들을 극대화시켜서 트윈즈에 좀 도움이 같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명단을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콜드, 지인. 네. 다 알고 계시잖아요. SNS도 있고, 지인도 있고, 콜드도 있고. 이거 혹시 다 해보신 사장님 계세요? 네. 안 해보신 사장님 계세요? 저는 이거를 왜 다 하게 됐냐면, 내가 그 어떤 파트너가 왔었을 때 파트너가 분명히 가지각색의 어떤 성향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SNS만 하고 싶어 하고, 누구는 지인들에게 전달을 잘하는 사람, 근데 누구는 뭔가 활달하고 그래서 콜드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왔었을 때 제가 경험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파트너들에게 나눠줄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 SNS는 진짜 꾸준히 집안일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지인은 사실 비즈니스 그 아직 제가 스킬이나 말하는 부분에 역량이 없었을 때 전달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 떠나갔어요, 지인들은. 그리고 콜드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잘하고 싶고 막 핀도 막 루비 가고 싶은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SNS도 내가 일단 보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콜드를 왔다 갔다 진짜 계속해서 도전을 하면서 저는 명단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SNS도 무조건 해야 되고, 저는 지인은 요즘에 다시 돌아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떠나갔던 지인들이. 그 이유는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버텼기 때문에. 제가 버티지 않았으면 사실 지인들이 그래 그 뉴스킨 다단계 딱 그 정도까지 바라봤겠지만, 지금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뭔가 성장하는 모습들이 주변에서 보이니까 지금 다 주변에서 많이 힘들거든요. 퇴사를 한 해 만에 해요. 그리고 치킨집 차리네 만에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리스크가 없다라는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 주니까 이제부터 리턴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콜드는 저희가 지금 윤서영 스폰서님 이하로 콜드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제 거기 같이 뛰는 사장님들에 의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콜드를 잘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잘하고 싶어서 들어온 거지.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그냥 내가 SNS, 나는 뭔가 좀 소심하니까 SNS로 먼저 해보자. 괜찮아요. 근데 SNS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인들도 컨택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콜드까지 이 세 박자를 다 가져가야지만 저는 소비자도 구축이 되고, 그리고 나와 같이 비즈니스 할 파트너도 같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임상, 혹시 본인의 임상이 한 2년 전 거다, 본인의 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6년 전 건데. 6년이요? 6년. 네. 임상이 있어야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 6년 전이면 좀 많이 오래됐잖아요. 근데 본인의 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 계세요? 임상. 네. 그 손든 사장님들 보면 비즈니스 엄청 잘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재. 그러면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그러면 사장님은 지금 뭔가 본인의 임상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미팅이 잡혀도 못 나가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 피부가 원래 완전 진짜 여드름성 피부였어요. 그 타일하면 먼지구덩이에 살다 보니까 이게 퍼펙트인 매니아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제품으로 빡빡 씻어서 건조한데 이제 저렇게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근데 제가 너무 창피해서 원래 반대쪽이 더 심했는데 이쪽 찍어라 라고 해서 일단 찍어 놨는데 이 자료를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운동 좋아합니다. 운동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근데 그냥 일반인들이 가져가는 이런 몸매를 가지고 뭔가 헬시 마케터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몸에서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바디가 변화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런 비포 애프터를 가지고 미팅에 들어가는 것과 이런 비포 애프터가 없는 상황에서 미팅에 들어가는 건 저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임상들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피부 상태가 깨끗하고 내 바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 이게 요요가 없는 제품들 맞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진짜 임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임상 다들 내실 건가요? 네. 발리도 가셔야 되잖아요. 발리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임상도 같이 내면서 비즈니스의 성장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2363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SNS 활동을?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그거 혹시 10년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제주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2363을 열심히 하고 SNS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마케터로서도 활동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내가 컨택하는 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컨택하는 걸 원해요? 컨택을 당하는 걸 원해요? 네. 그러면 당할 만한 피드를, 당할 만한 블로그를, 당할 만한 어떤 틱톡을 만들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블로그 활동을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200명에서 시작을 한 지는 한 달, 2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웃수도 이렇게 1114명 정도 지금 늘려가고 있고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남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뭐 블로그로 컨택을 하기만 했지 내 블로그의 어떤 활성화는 전혀 안 시킨 상태로 컨택만 하니까 그게 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뉴스캠 비즈니스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카페 간 거, 음식 먹은 거, 그리고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올려가면서 저는 지금 블로그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실 의향 있으실까요? 네. 꼭 한 달 동안만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한 달 동안 하면 사장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쌓이는 어떤 블로그를 하셔야 우리가 1년 후에 아니면 2년 후에 우리가 계속 컨택하는 어떤 그런 일상들이 아니라 컨택을 당하는 일상들을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한번 같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제 파트너는 뭘까요? 의리. 오, 의리입니다. 의리. 제가 그 초창기 비즈니스 할 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형제 파트너는 7대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와닿는 부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게 온라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형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여기 누군가 초대자가 왔었을 때 어때요? 많이 도와주죠. 많이 도와주고 인사도 해주고 뭔가 내 초대자인데 그 형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형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조직이 이렇게까지 뭔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역량이 뭔가 이게 남자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도 여자 형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또 담아주고 서로 협업을 하다 보니 저는 이런 의리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근데 형제 파트너 사장님이랑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 92년생 몽키즈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석세스 트립을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뭔가 자극이 되게끔. 근데 여기서는 뭔가 좋은 비전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가 달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달 통과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말을 하면서 저는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형제 파트너끼리의 어떤 의리와 그리고 내가 핀업을 하면 누군가 진짜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형제 파트너는 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폰서님은 뭘까요? 은혜. 엄마 아빠? 은인? 네. 저는 사랑이라고 한번 써봤는데 스폰서님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으면 진짜 그렇게 비즈니스 못하는 것도 없어요. 관심을 갖는 거는 내가 어떤 열정과 내 목표가 분명히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면 스폰서 사장님이 저는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 관심을
어떤 이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내가 약속한 부분들은 진짜 지켜나가는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목표는 막 이렇게 외쳐. 너무 좋아. 근데 안 해. 그러면 한 번은 괜찮겠죠. 근데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한숨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진짜 그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 사장님의 어떤 사랑도 느끼고 서로 간에 그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이런 목표를 외치면 무조건 달성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넣어봤고, 제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대만에서 비즈니스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택배를 패킹을 해서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택배 패킹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작년부터. 그 진짜 더운 날에 이 자전거 타고 그 자전거 저희 시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 그 고물상 아저씨가 저를 너무 안쓰럽게 봐서 이 자전거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3박스씩 들고 우체국까지 가니까 그래서 이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대만으로 지금 택배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만에 없는 제품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장님은 그런 부분을 티업을 해서 제품 유통이 되고 또 그 대만만의 어떤 장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짜 많은 택배들이 오는데 네, 제가 오늘 이 부분만 이렇게 찍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TRIT가 3개가 유통이 되면서 저희 집에 딱 갔는데 문이 막혀 있었어요. 택배들로. 네, 그래서 좋은데 집은 들어가야 되니까 네, 좀 당황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1대부터 8대 스폰서님들과 같이 식사 자리에 모여서 이혜영 사장님이 대만에서 오셨었을 때 근데 이혜영 사장님이 왔다고 해서 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박상용, 김나원 스폰서님께서 그 대만을 갔었을 때 이혜영 사장님의 그 태도와 열정과 스폰서님들을 그 모시는 어떤 그런 자세들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히려 제가 더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 스폰서님들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게 저는 비즈니스 하면서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추억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지금 트윈즈 안에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지금 대만에도 파트너가 생겨나고 있고 지금 9월에 저희 글로벌 컨벤션 있잖아요. 지금 7명이 티켓팅 했어요. 네. 7명이 티켓팅해서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20명을 목표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셔서 더 많은 인원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뷰티템 그런 시스템들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대만식으로 바꿔가면서 서로 인증을 하면서 이런 비즈니스를 지금 펼쳐나가고 있다. 그리고 저도 신민우 양한나 사장님과 같이 대만에 가서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 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제가 처음에 장난으로 한 10명 정도 모으면 저랑 꼭 대만 가주세요라고 했던 게 진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같이 뭐 10명은 되지 않지만 10명 이상의 어떤 그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갔고요. 지금 비즈니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단톡방에도 공유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대만 본사에서 만 볼륨 이상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진을 걸어준대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멋지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34명 정도밖에 못 올라갔대요. 근데 그 안에 속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트윈즈 안에 있는 그 시스템을 배웠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시스템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문화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했었더라면 이런 결과값이 저는 절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큰 그룹을 꿈꾸신다라고 하면 이런 뭔가 트윈즈 안에 있는 시스템들을 진짜 소중하게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너무 많이 보셨죠? 네, 아버지랑 시드니 갔다 온 건데 네, 이렇게 네,
이번에 시드니 갔다 오고 나서 제가 5월에 이제 아버지랑 또 싱가포르를 같이 가요. 그래서 그때 또 다른 추억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발리 도전해보실 의향 있으시죠? 네. 저희가 3월 2일 날 발리 발대식이 준비가 되었는데 제가 시드니를 도전하면서 그리고 싱가포르를 도전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목표가 있고 없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 시스템 나오고 그리고 내가 할 것들 하고 사람들 만날 거 만나는데 목표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그냥 단순히 내가 여기 딱 보면 숨 막힐 수 있어요.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공간으로 이동을 하셔야 사장님들이 저는 큰 성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려운 거 선택을 하시고요. 쉬운 거 선택하면 쉬운 인생밖에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 계속 선택을 하시면서 사장님들의 목표를 같이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도 지금 투잡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1년 반 동안 하면서 어떤 그 기점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고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 중에도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워라 내워라 하면 세워라 내워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그 기간을 정해놓고 비즈니스를 해나가신다면 멋진 리더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